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미국 변호사 신천동 이식규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도 밥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보고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방법, 그리고 또 정말 밥을 잘 짓는 그런 고수분을 찾아가서 그분한테 배우는 방법. 어떻게든 맛있는 밥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그 결과물을 얻어내든지, 아니면은 이미 밥을 잘 짓는 사람의 생각, 행동, 방법들을 습득하든지, 그 외에는 아마 밥을 잘 짓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겪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던가, 아니면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생각, 행동,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습득하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의미가 있는 책,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 오늘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이노 작가님에 대해서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분이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책 많이 읽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 어떤 책을 읽느냐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데 정말로 그 성공한 분이 직접 쓴 책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글을 만들어야지 더 잘 팔리기 때문에 중간에 가공된 생각들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희망찬 내용들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저자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자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세이노의 가르침, 이 책은 세이노 작가님이 정말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의 생각을 정말 가감없이 쓴 책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전반적으로 정말 배운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우리는 정말 허드렛 일,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돈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하기보다 정말 한 가지를 집중해서 그 한 가지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과연 허드렛 일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허드렛 일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하는 빨래, 매일 하는 커피를 타먹는 일이라던가 팩스를 보내는 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이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이 세이노 작가님은 몇 가지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좀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처음에 이제 이 세이노 작가님이 직원들을 뽑으면은 이 커피를 한번 타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커피를 정말로 잘 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커피 저 너무나도 잘 타요 하면서 그냥 믹스 커피 이걸 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물을 대충 이렇게 넣어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말 커피를 제대로 타는 거고, 이게 과연 이 허드렛 일을 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커피를 타다 주는 상대방, 아니면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떠한 취향을 가지고 있고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물의 온도여야 되고 그리고 컵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를 해서 그 원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맞춤형으로 커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저거 진짜 커피를 제대로 타려면 어렵구나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그 허드렛 일을 잘하는 거고 정말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이노 작가님 직원분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너가 없을 때 이 커피를 모든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타줄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걸 하나하나 매뉴얼화 해놓아야 된다. 그래야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너가 전문가고 정말로 남들보다 뛰어난 위치에 설 수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좀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래 커피 타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런 사소한 일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단계들이 벌써 몇 단계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그냥 이 정도면 잘했지 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해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남들보다 더욱 뛰어난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다못해 팩스를 보내더라도 팩스를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반대로 위로 넣어야 되는지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바로 팩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정말 이 사소한 일들까지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는 것을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이 돈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김승우 회장님도 그렇고 켈리체 회장님도 그렇고 성공한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은 돈부터 내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감정을 내가 혐오하는 감정이 아닌 나와 친구다, 내가 정말로 친해지고 싶은 그런 가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공한 사업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소한 돈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가치를 두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 정말 많은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소중함을 알 수 있는지에 다시 한번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말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인격체다 라고, 돈은 정말로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시 생각하고 항시 소중히 대하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분야에 대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정말 최고가 될 때까지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해줘요. 이 세이노 작가님이 대형 로펌에 업무를 의뢰할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다 검토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지가 불분명하니까 이제 로펌에 의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것을 다시 문서화 작업해서 그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드리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용이 청구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이노 작가님한테 회신을 했다라고 해요. 그 부분에서 이 세이노 작가님은 바로 파트너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극대노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 이유는 내가 읽어서 그렇게 파악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치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결과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본 거야. 너가 지금 처음 읽는 그 법을 나는 벌써 몇 달을 고민하고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극대노를 하면서 결국에는 환불을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진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거는 나한테 어떠한 것을 의뢰한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그 원하는 기대치 이상으로 해내야지만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전문직 자격증을 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전문성을 갖게 됐다라고 하면은 메타인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배움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의 그 경쟁자들은 결국에 다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더 이상 배움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은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내 분야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정말 몰입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허드렛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사회에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든 최고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속한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항상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 이 세이노의 가르침 너무나도 좋은 책이었고 진짜 독자님들한테 너무나도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바를 제대로 전달드렸는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책 꼭 세이노의 가르침 정말 말이 강해요. 이 책을 읽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기분들을 수없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정말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아지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부자가 쓴 책, 그 바닥에서부터 최정상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낱낱이 공개한 책, 이 책 세이노의 가르침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부족하지만 책 리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주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신천동 29였습니다. 감사합니다.